추적자들. 청운성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윤서아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산새들이 가지 사이를 오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윤서아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미행이 있다. 청운성을 벗어난 직후부터 느껴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무용신법을 익힌 자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었다. 셋. 아니, 넷. 윤서아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걸었다. 언제 올 것인가? 대답은 금방 나왔다. 거기 서라. 목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4명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야행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손에는 각자의 무기가 들려 있었다. 혈사루 추적조였다. 선두에 선 사내가 말했다. 윤서아. 청성문의 마지막 생존자. 혈사루께서 찾고 계신다. 윤서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혈사루.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은 없다. 윤서아는 검을 뽑았다. 싫다. 선두의 사내가 손짓했다. 잡아라.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윤서아는 무존을 발동했다. 존재를 지우고 바람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사내의 검을 흘려내고 두 번째 사내의 옆구리를 스쳤다.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윤서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네 번째 사내는 달랐다. 혈음추운법. 낮은 목소리와 함께 윤서아의 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윤서아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이건 혈음추운법. 소리로 상대의 정신을 흔드는 혈사루의 비기였다. 청성 노인에게 혈령이 사용했던 그 기술이었다. 네 번째 사내가 검을 들어 올렸다. 끝이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네 번째 사내의 손목을 강타했다. 퍽. 사내가 비틀거렸다. 이것 참, 넷이서 하나를 잡으러 오다니. 혈사루도 많이 쫄렸나 보지.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서아가 고개를 돌렸다. 나무 위에 걸터앉아 사과를 먹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갈색 무복. 시원시원한 눈빛. 형님. 곽대산이었다. 곽대산은 나무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먹던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말했다. 서하, 내가 괜히 따라왔나 싶었는데. 딱 맞게 왔구만. 윤서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님, 왜 여기에? 자네가 청운성 떠나는 날 뭔가 수상한 놈들이 따라붙는 걸 봤거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 추적조의 선두가 소리쳤다. 방해하는 자도 제거한다. 제거? 하하, 말은 쉽지. 곽대산이 등에서 대도를 뽑았다. 서하, 둘이 하면 금방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다. 곽대산은 정면으로 돌파했다. 대도를 크게 휘두르며 2명을 몰아붙였다. 시원시원한 공격이었다. 상대들은 연속 공격에 밀려 후퇴했다. 윤서아는 옆으로 파고들었다. 무존으로 기척을 지우고 혈음추운법을 사용하는 네 번째 사내에게 접근했다. 상대가 다시 혈음추운법을 쓰려 했지만 윤서아는 이미 그의 뒤에 있었다. 검이 사내의 어깨를 스쳤다. 사내가 쓰러졌다. 곽대산도 나머지 둘을 제압했다. 대도의 묵직한 일격에 두 사람은 대련장 밖으로 나뒹굴었다. 도주하라. 선두가 외쳤다. 4명은 재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졌다. 곽대산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도망은 빠르네. 혈사루 놈들이 맞나? 맞습니다, 형님. 그럼 앞으로 더 올 텐데. 자네 계획이 있나?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예, 이제 제가 찾아갈 차례입니다. 결심. 두 사람은 근처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곽대산이 수를 따르며 말했다. 찾아간다고? 혈사루 본거지를? 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곽 대사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서하야. 혈사루는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암흑 조직이야. 고수들이 수두룩하고 조직 규모도 엄청나. 지금 자네 실력으로는 압니다. 그럼 왜? 윤서하는 술잔을 바라보았다. 청성문이 불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도망쳤습니다. 계속 도망치고 숨고 수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강해져도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혈사루는 계속 저를 쫓아올 겁니다. 윤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사냥꾼이 바뀔 때입니다. 곽 대사는 오랫동안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 뜻을 막지는 않겠네. 감사합니다, 형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요? 곽 대산이 씩 웃었다. 나도 같이 간다. 형님, 막지 마. 자네가 오늘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내가 없었으면 혈음추혼법에 당했을 거야. 윤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곽 대산의 눈빛은 진지했다. 부탁드립니다, 형님. 좋아. 그럼 먼저 정보부터 모아야겠지. 혈사루 본거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니까. 네, 그게 먼저입니다. 혈사루의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혈사루는 강호의 암흑 조직이었다.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강호에서도 혈사루의 본거지를 아는 자는 손에 꼽았다. 윤서아와 곽 대사는 인근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주막에서 떠도는 소문을 모았고 강호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혈사루에 대한 정보는 파편적이었다. 혈사루?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져. 본거지? 글쎄 북쪽 어딘가라는 말은 들었는데. 나는 서쪽이라 들었소. 열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작은 성읍의 주막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낡은 도복을 입은 노인. 백발의 주름이 깊었다. 혼자 술을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곽 대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노인장, 혹시 혈사루에 대해 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을 왜 묻나? 찾아가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게나. 두 사람이 앉자 노인이 말을 이었다. 혈사루. 강호에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하지만 자네들 이미 그들과 엮인 것 같으니 알려주겠네.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혈사루의 본거지는 북쪽 흑운산 깊은 곳에 있어.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먼저 관문을 3개 통과해야 해. 첫 번째는 혈사루가 장악한 성읍 독화진, 두 번째는 흑운산 입구의 철문관, 세 번째는 본거지 직전의 혈루각이야. 윤서아가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혈사루를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과거의 혈사루의 일원이었네. 두 사람이 긴장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다. 오래전 이야기야. 지금은 아니야. 혈사루가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것을 보고 탈출했지. 그 후로 계속 도망치며 살았네. 노인이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청성문의 제자인가? 윤서아가 굳었다. 어떻게? 눈빛이 비슷하네. 청성 노인의 제자들은 다들 저런 눈빛을 가졌지.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청성문이 멸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어. 청성 노인은 훌륭한 무인이었는데. 혈사루가 청성문을 멸문한 이유를 아십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청성 노인이 무언가를 알아냈기 때문이야. 혈사루의 진짜 목적을. 진짜 목적? 혈사루는 단순한 암흑 조직이 아니야. 그들이 노리는 것은 강호의 패권이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지. 그들은 고대의 금서를 찾고 있다네. 모든 무공을 초월하는 무공이 담긴 비급이라네. 윤서아와 곽 대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비급이 청성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청성 노인이 그 비급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비급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 혈사루는 그것을 노렸던 거야.
윤서아의 손이 떨렸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 비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청성 노인은 죽기 전에 그 비급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거야. 윤서아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스승 백천무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 서하야, 내 안에 답이 있다. 무영신법, 청성문의 비전신법. 혹시 그 안에 비급의 위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노인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북쪽으로 향했다. 혈사루의 첫 번째 관문 독화진. 독화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성읍이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윤서아는 느꼈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지 않았다. 무언가에 억눌린 듯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상인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같은 눈빛이었다. 형님, 이 성읍 뭔가 이상합니다. 응, 나도 느껴.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 주막에 들어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주막 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먹고 마셨다. 웃음소리가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다. 주막 주인이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술과 음식 주시오. 주인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 순간 윤서아가 조용히 물었다. 이 성읍에 혈사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인의 등이 굳었다. 그는 재빠르게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제발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왜요? 이 성읍은 혈사루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못 입에 올리면 당장 잡혀갑니다. 윤서아와 곽대사는 눈빛을 교환했다.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확물의 절반을 빼앗아갑니다. 반항하는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곽대산의 눈빛이 굳어졌다. 놈들이 이런 짓까지. 그때 주막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들어섰다. 허리에는 검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오만하고 잔인했다. 혈사루 소속 무인들이었다. 세금 거들어왔다. 이달치 내놔.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선두의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이게 전부야? 지난달보다 줄었잖아. 손님이 줄어서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내가 주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순간 윤서아가 일어섰다. 나라.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너? 나라고 했다. 사내가 주인을 놓고 윤서아를 향해 다가왔다. 이 성읍에서 우리한테 대드는 놈은 처음 보네. 어디서 온 겁니까? 상관없다. 죽고 싶은 모양이지? 새 사내가 검을 뽑았다. 하지만 윤서아는 검도 뽑지 않았다. 형님. 응, 곽대산이 대도를 뽑았다. 이쪽은 내가 맞지. 세 사내 중 둘이 곽대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곽대산의 대도 한 번에 둘 다 나가떨어졌다. 남은 하나가 윤서아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윤서아는 검을 뽑지도 않고 옆으로 피했다. 그리고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크악! 사내가 쓰러졌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걱정 마십시오. 윤서아는 쓰러진 사내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세 명이 돌아가지 않으면 더 많이 올 겁니다. 곽대산이 팔짱을 꼈다. 그럼 우리가 다 상대하면 되지. 형님. 서하, 우리가 이 성읍에서 혈사루를 몰아내면 어떨까? 그게 진짜 복수의 시작 아닐까? 윤서아는 잠시 주막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청성문 사람들과 똑같다. 윤서아의 눈빛이 굳어졌다. 예, 형님, 여기서 시작합시다. 사냥꾼. 이틀에 걸쳐 두 사람은 독화진에 있는 혈사루 무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무영신법을 이용해 기척을 지우고 접근했고 곽대산의 대도로 정면을 제압했다. 혈사루 무인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조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단독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씩 제압당했다. 셋째 날이 되자 독화진 내의 혈사루 무인들이 모두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성읍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혈사루 무인들이 사라지자 서서히 표정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주막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주막 주인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두 분은 누구십니까? 윤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청성문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다. 청성문이라면 혈사루에게 멸문당한. 네. 주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청성 노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강호에 많습니다. 부디 복수를 이루시길 빕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독화진을 떠나는 길. 곽대산이 말했다. 서하야, 이제 두 번째 관문이야. 흑운산 철문관. 예, 형님. 겁나지 않나? 윤서아는 앞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 아래 흑운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다. 겁납니다. 솔직하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곽대산이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해. 두 사람은 나란히 북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다. 혈사루의 결정. 같은 시각. 혈사루 본 거지. 혈영이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독화진이 무너졌습니다. 혈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두 명이서? 네. 한 명은 무영신법을 사용하는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도를 사용하는 건장한 무인이었습니다. 혈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흑운산의 풍경이 펼쳐졌다. 윤서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도망을 멈췄군. 부하가 물었다. 추적조를 더 보낼까요? 혈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예.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부하들이 긴장했다. 혈영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그 상대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었다. 혈영이 검을 집어들었다. 청성문의 마지막 제자가 사냥꾼이 되겠다고. 좋아.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직접 보여주지.